첫 번째 단어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책으로는 그 바이블 포커스 되어 있는 데 있죠? 어디니? 12페이지 거기 보시면 되겠죠? 거기 아무래도 이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볼 텐데 첫 번째 주제가 함수의 극한인데 그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수렴과 발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국어적으로 보면 수렴한다는 건 모인다는 뜻이고요. 발산한다는 건 퍼진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가 모여드는 거고 뭐가 퍼지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봐요. 얘가 y는 fx라는 녀석입니다. 요점 x좌표가 a라고 볼 거예요. 그럼 요점 y좌표는 아마 뭐 b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볼 텐데 이렇게 우리가 함수 그래프라면서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이유는 실제로는 x좌표에다가 무언가들을 집어넣을 때 튀어나오는 y좌표들 가지고 순서쌍을 만드는 거잖아. 그죠? 뭐 1 넣어서 2 나오고 2 넣어서 3 나오면 그 사이사이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이어놓은 게 이 녀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좌표가 딱 a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b라는 값이 나올 텐데 a가 아니라 a 근처에 있는 다른 값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보다 좀 작은 거 a-1, a-0.9, a-0.8, a-0.7 이런 식으로 a보다 좀 작은 값들을 넣어 볼 텐데 점점점 a에 가까워져 가는 값들을 넣어 보자는 이야기예요. x좌표에다가. 정역 x에 a가 아니라 a보다 작든 크든 어쨌든 a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값들을 집어 넣어 보자 그런 이야기고 그랬을 때 y좌표 생각해 보자는 거야. fx. 함수값은 점점점 b라는 값에 가까워져 가는 값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그래프에 따르자면. 그래서 일종의 추세를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x가 점점점 a에 가까워져 갈 때 fx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이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요 a, b를 딱 가리고 볼 거야. 요 앞에까지만. 요렇게까지만. 이렇게 가려놓고 자 왼쪽 그림을 보건대 요런 추세대로라면 x가 a가 되었을 때 fx는 어떤 값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 물어보면 b가 되겠거니 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다른 값이 되지 않는 이상 요런 추세대로 가다 보면 x가 a의 값이 되었을 때 b가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x가 a의 값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b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b에 가까워지는 그 함수값이 마치 b에 모여드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b라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표현해요. x가 a의 값에 가까워질 때 fx가 b의 값에 가까워져. 그걸 우린 수렴한다라고 표현해요. 좀 더 정확히 x가 a가 아니면서 a의 값에 가까워질 때 fx가 b에 가까워지면 b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b라는 값을 극한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한값이라고 표현해요. 책에 보시면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비교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뚫려 있는 녀석이에요.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요점 x좌표가 a야. 요거 요거 y좌표를 b라고 볼 거고 요거 y좌표를 c라고 볼 거예요. 똑같이 fx인데 얘도 내가 요 x좌표 a를 가리고 요 바로 앞에까지만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야 x가 a가 되어가면 요런 추세대로라면 x좌표가 a가 됐을 때 y좌표는 뭐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b가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물론 이렇게 생겼다는 걸 내가 니네 보고 있는 데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A에 도착하면 C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가리고 물어볼 거라고. 안 보여줄 거라는 거야. 요거 가려놓고 나서 요런 추세대로라면 X좌표가 A가 됐을 때 Y좌표 뭐 될 것 같아? 그러면 B가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할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X가 A는 아니면서 A의 값에 가까워져 가면
fx는 어디에 가까워져가? b라는 값에 가까워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도 fx가 b에 가까워진다. 즉 b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실제로 a에 도착했을 때의 값은 c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리고 볼 거다. 그런 이야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녀석도 x가 a로 갈 때 fx는 b에 수렴하는 거고 요 녀석도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b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비교해야 될 그림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야. A, B, 요거 C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내가 요거 요렇게 가리고 물어볼 거예요. x가 a에 가까워지면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니? b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사실은 요거 가리고 보면 그림 세 개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 a의 값에 가까워진다는 건 왼쪽에서만 가까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잖아. 그지? 요렇게 가리고 보자는 거야. 이렇게 가리고 보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y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여? b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즉 왼쪽에서부터 a에 다가가든지 오른쪽에서부터 다가가든지 상관없이 fx는 b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b에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얘는 어때? 왼쪽에서부터 다가간다고 하면 fx는 b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른쪽에서부터 다가간다고 하면 b가 아니라 c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fx의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b고 이거는 c니까. 그지? 그래서 수렴하냐 발산하냐 할 때 이렇게 그림 세 가지를 보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마지막 녀석은 fx가 그래서 b에 가까워져 간다고 해야 돼? c에 가까워져 간다고 해야 돼? 얘는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표현해야죠. 얘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b에 가까워져. 쟤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b에 가까워져. 근데 얘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다르다고요. 가까워지는 값이 달라요.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은 fx가 b에 수렴해요 라고 표현하지만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해요. 정확히 왼쪽 거 나름대로는 b에 수렴하는 거야. 오른쪽 것도 오른쪽 거 나름대로 c에 수렴하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퉁쳐서 그럼 x가 실제로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면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 것을 우리 전부 다 발산한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수렴하는 녀석이고 이 녀석은 발산하는 녀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호,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기호로 나타내 볼 텐데 이렇게 써요. LIM이고요. 읽을 땐 리미트라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작은 글씨로 X 화살표 A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말은 X가 A에 가까워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요때 fx예요.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 어디에 수렴하니 를 물어보는 거고요. 첫 번째 그림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책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x가 a에 가까워질 때일 때 fx는 b에 가까워져요. 화살표예요. x가 화살표 a, fx 화살표 b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거 잘 쓰지 않아요. 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거 잘 알고 당연히 다 이거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는 b다.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가 b에 가까워져요. 그런 소리인데 처음이지만 약간 어려운 소리를 조금 더 하자면 처음 보는 기호니까요. 요 등호라는 건 우리가 수학에서 등호라는 건 원래 좌변이랑 우변이랑 완전히 똑같을 때 등호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똑같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요 리미트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등호가 의미하는 건 정말로 fx가 b랑 똑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뭘 기억하고 계시면 좋으냐면 리미트가 있고요. 여기에 등호가 오면 이 둘이 합쳐서 수렴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오른쪽에 실수가 와야 되고요. 리미트에 등호가 왔다는 건
이 fx란 녀석이 어딘가에 수렴해요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즉 수렴하지 않는 녀석은 는 머시기다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소리예요. 게다가 오른쪽에 있는 요 b 있죠. fx가 b에 수렴하는 거야. 이 b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x의 목적지다,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x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이런 식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녀석도 당연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 있는 녀석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세 번째 건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우리 아까 요거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둘 다 B를 향해서 가요. 얘도 왼쪽 거 오른쪽 거 둘 다 B를 향해서 가요. 이건 왼쪽 건 B, 오른쪽 건 C. 그러니까 발산해요라고 말했거든. 그 왼쪽 거랑 오른쪽 거도 나름대로 그 명칭이 있어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가긴 가는데 왼쪽에서 가는 거야. 우리가 좌표축 그리면 x축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작은 쪽이 이게 큰 쪽이잖아요. 작은 쪽에서 온다는 의미로 요 a라는 숫자 뒤에 부호를 달아요. 옛날 책에는 이 뒤에 -0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우리 보통 앞에 부호가 달려 있으면 실제로 부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근데 숫자 뒤에 들러붙어 있는 부호는 방향을 나타내요. 어디에서 오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a보다 약간 작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a보다 작다는 건 왼쪽에서부터 온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녀석 가지고 나타내보면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한글로 이거 좌극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극한은 극한인데 왼쪽에서 온다는 의미예요. 좌극한. x가 a-일 때 fx. 얘는 얘 나름대로 뭐였다고? b였다고요. 왼쪽에서부터 가는 거. 우극한. 오른쪽에서 간다는 뜻이겠죠? 약간 크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기호로 나타내보자면 a 플러스가 되겠지. 요 fx야.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x가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가까워져 가면 fx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c를 향해서 가죠. 요렇게 생겼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것도 나름대로 좌극한이 있어요. B라고. 우극한도 있어요. C라고. 문제는 뭐다? 그 둘이 다르다라는 거야. 얘네 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X는 A에서 FX는 발산한다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생겼다고? 좌극한도 B이고 우극한도 B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다? 합쳐서 X가 A로 갈 때 fx는 B야.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역도 성립하는 거예요. X가 A로 갈 때 fx가 B에 가까워진다는 건 당연히 왼쪽 오른쪽 구분하지 않고 다 B에 가까워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해.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수렴하는 녀석이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녀석이야. 그 말은 좌극한도 우극한도 다 B라는 값에 수렴하게 되더라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책에 보시면 요런 좀 이따 책에다 쓸 텐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좌극한이 존재하고요. 우극한도 존재하고요. 얘네들이 같아야 돼. 이게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외우셔야 할 첫 번째예요. 이따 어디다 써야 할지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일단 먼저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이게 뭐냐면 좌극한도 존재해야 되고 우극한도 존재해야 되고 그 둘이 같아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하거든요. 요거 책 어디에 있냐면 바이블에 내 지문을 인식하지 못하네. (15페이지에) 보시면 바이블 1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바이블 지 나름대로 형광펜 쳐져 있죠. 거기 보시면 왼쪽에 뭐래요?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 양쪽으로 해서 좌극한도 L, 우극한도 L 이렇게 써 있죠. 거기 옆에다가 저거 써두시면 되겠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요거 메모 하나 해두세요. 1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얘는 빼면 안 돼. 자, 앞으로 돌아가서 책에 있는 거 다시 좀 보고 갈게요. 제가 지금 여기다 그래프 3개 그렸잖아요. 그죠? 이거 다음 시간에 연속 설명할 때도 이거랑 똑같이 그림 3개 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나 연속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할 때 이렇게 생긴 그림 3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 3개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런 표현 많이 할 거라서 지우기 전에 요거도 표시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좌극한이나 우극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그래프 가지고 그냥 파악을 하시면 되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그래프 없는 것도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녀석 가지고 좌극한, 우극한 찾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거잖아. A를 향해서 갈 때 좌극한이라는 건 왼쪽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그래프 위에다 표시하는데 요거 따라서 이렇게 화살표 그냥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A 직전에서 이렇게 멈추게 하시면 되고요. 우극한도 마찬가지. 그래프 따라서 오다가 여기서 화살표를 멈추게 하면 돼요. 그래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화살표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봐봐요. 이렇게 가다 보면 왼쪽 편의 화살표는 여기서 끝나죠. A 직전에. 오른쪽 화살표는 A 직전에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화살표 좌극한, 오른쪽 화살표 우극한, 둘이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예제 문제 같은 것도 풀리게 될 텐데, 거기 보시면 그래프 그려져 있고 극한값 찾으세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세요,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렇게 화살표 양옆으로 그어가지고 화살표의 끝이 같은 곳을 가리키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생겼고요. 책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책에 몇 개 나중에 공부할 때 보시라고 밑줄 몇 개 그어놓고 갈게요. (13페이지) 보시면 극한 이야기 나오는데 위에 이제 뭐 표 같은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숫자가 x가 어떻게 바뀌어갈 때 fx의 값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숫자를 대입하시면 실제로는 실수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숫자 넣으세요 그러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위험하거든요. 요거는 설명하려고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표를 그려놓은 거지, 실제로 숫자를 대입하는 건 나중에 예외 하나 있는데 어쨌든 숫자를 대입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오셔서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라는 글씨 찾았죠? 일반적으로라는 글씨 옆으로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똑같이 따라서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줄에 이때 요 l을 x는 a일 때 함수 fx,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그림 두 개가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 두 개랑 똑같잖아요. 보시면 요거는 1,3에서 색칠되어 있고 얘는 1,3에서 구멍이 뽕 뚫려 있거든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여러분 책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그림은 쭉 이어져 있고 두 번째 그림은 여기 뚫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녀석도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그어보면 화살표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말했지만 1은 가리고 보는 거야. 1은 요만큼 가리고 볼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화살표가 있는지 없는지 점 찍혔는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극한값을 찾을 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부분 가리고 볼 거기 때문에. 그죠? 요거까지도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녀석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녀석들이고요. 그런 녀석들은 갑자기 그림이 그려지다 말고 구멍이 뻥 뚫리거나 막 찢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대부분 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이런 얘기 하나 나와 있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산수할 때 많이 풀 거라서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라면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fa랑 같더라 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제가 두 번째 그렸던 그림 이거였다고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가 b였고 여기가 c였거든요. 여기 x좌표가 a고 그래서 x가 a로 갈 때 극한값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극한값 뭐라고 이거? 극한값 뭐예요? b예요, b. 그지? 요거 가리고 보는 거니까. 요렇게 가면 b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른쪽 봐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화살표를 그려봐도 마찬가지라고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극한값 당연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항함수에서는 이런 그림 잘 없다고. 갑자기 혼자 구멍이 뽕 뚫려서 함수값 다른 거 가질 일이 잘 없다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화살표는 이렇게 그어질 텐데 이 화살표의 끝이 결국 a, b를 가리키고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을 거다. 다항함수에서는. 이란 소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될 녀석들 중엔 다항함수가 아닌 녀석도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서요. 2번. x가 a 플러스일 때랑 x가 a 마이너스일 때 아까도 말했지만 좌극한, 우극한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여기 보시면 실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쭉 오른쪽으로 와서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것은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하나씩 가까워진 것과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하나씩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기호 두 개만 요거 뭐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바퀴 도는 게 뭐야 한 다음 주만 돼도 이미 익숙해지긴 할 텐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표시만 좀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는 우극한 하나는 좌극한이라고 표현한다.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런 용어 나오죠. 맨 위에 보시면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하나씩 가까워질 때 요거 요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우극한 또는 우극값이라고 하고 기호는 요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 밑에도 세트로 나오죠. 바로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가까워지면 x가 a-일 때 fx의 좌극한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여기다 메모했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x의 값이 a보다 크든 작든 관계없이 a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게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요거 밑줄 그어놓고 옆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3번에 요 무한대라는 기호 나오죠. x가 무한대로 가거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수렴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한대로 가는 거, 무한대라는 거 짧게 이야기하면 그냥 일종의 기호거든요. 당연히 어떤 크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에요. 이 무한대라는 건 그냥 연락 커요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x가 계속 커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렸던 이런 그림 있죠.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x가 무한히 커지면 y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뭘 어디를 향해서 가? 그냥 영원히 올라가는 거지. 그지? 목표가 없다고요. 목적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예를 들어서 이거 y는 fx인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x가 계속 커지면 fx는 어디를 향해서 가니? 뭘 어디를 향해서 가? fx도 엄청 커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등호 썼다고 해서 이건 수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무한대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x의 목적지가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수렴하는 게 아닙니다. 즉 발산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다. 이거 수렴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y는 x분의 1.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x분의 1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얘는 x가 계속 커지면 fx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니? 그죠?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계속 작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에 가까워져요? x축에 가까워져요. x축이라는 건 y좌표가 얼마야?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fx를 어디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0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야. fx가 정확히 0이라는 값은 당연히 못 갔지. 분자가 1이니까. 하지만 0이라는 값에 가까워져 간다고요. fx의 목적지가 0이고요. 이런 경우엔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무한대로 간다. 특별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오른쪽으로 그림이 진행되면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거야. 그걸 살펴보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뒤에 써 있는 글자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근데 또 이것만 밑줄을 안 그을 수는 없어서 어디 갔어? 밑줄 긋고 가보자면 이런 건데 네, 앞쪽이네요. 요거 1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요.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얘가 x가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고요. 이어서 fx의 값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수렴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생긴 녀석이에요. 반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x의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하나씩 커질 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fx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한 1, 2주 공부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눈에 좀 찍어두자는 의미에서 밑줄 좀 그어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 나오죠. 그동안 밑줄 그었던 거 다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굳이 밑줄 긋자면 다 그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 가는 겁니다. 제가 손대라고 안 했지만 당연히 손대는 거니까 당연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공부하실 때도 당연히 중점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 바이블 포인트 안에서 앞에 없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표시하고 갈게요. 1번은 수렴하냐 발산하냐 그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2번에 보시면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책으로 보세요. 극한의 존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한글로 아까 쓰라고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나도 안 보이네. x가 a를 향해서 갈 때 함수 fx가 l로 수렴하면 fx의 우극한과 fx의 자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l로 같다.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한글로 쓰라고 했던 거 있죠? 거기도 보시면 화살표가 양옆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할 때도 했지만 이거 밑줄 안 그으셔도 돼요. 어차피 아까 앞에서 다 밑줄 그었어요.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극한값이 L이야 라는 말은 생각해보니 확대가 되잖아. 이거요. 극한값이 L이야. 지금 뒤에 보시면 방향이 안 써있죠. X가 A를 향해서 가고 이 뒤에 뿔만 없다는 건 그냥 통째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L에 수렴했다는 건 이미 우극한 좌극한 둘이 같은 값이고 그 둘 다 L이야 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립한다는 건 그런 의미라고. 얘네 둘 다 같은 값이어야 수렴하는 건데 수렴한다는 의미 자체가 또 둘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니까 다시 그냥 눈에 한번 찍어두자는 의미로 본 거고요. 그 뒤에 17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목이 함수의 발산인데 옆에다가 이렇게만 좀 써두세요. 발산이라는 건 그냥 완전히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발산이라는 건 수렴하지 않는 건 최다 발산이에요. 물론 발산의 모양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서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무한대로 가는 것만 발산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미적분 들을 친구들은 미적분의 첫 단원도 이거거든요. 함수의 극한. 거기 가서 보시면 나오는 발산 중에 하나만 짧게 소개하자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 이 fx가 sin x인 경우에요. 이거 sin x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x를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얘가 계속 진행이 되면 sin x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나요? 가까워지는 값이 없어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1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마이너스 1 갔다 올라올 건데 0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목적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없다 이렇게 생겼고요. 보통은 뭐 발산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발산 형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진동이라고 표현해요. 어려운 말은 아니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고 있냐면 책에서는 마치 무한대로 가는 거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만 발산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진동하는 것도 발산의 한 유형이고 수렴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발산이에요. 좌악한 우악한이 달라? 이것도 발산이에요. 수렴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발산이에요. 그 뒤에 막 설명 나와 있는데 그건 뭐 충분히 졸린 것 같지만 혹시 밤에 잠 안 오시면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수렴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9페이지 보시면 개념 콕콕 문제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이런 거 볼까요? 이게 뭘 것 같아요?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 극한값이 얼마냐거든요.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키를 다 까먹었어.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캡처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하자. 1. y는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했죠. x가 1로 간대. 1이면 여기쯤에 있겠죠? 참고로 함수값은 얼마겠어요? 2겠죠. 근데 지금 극한값 물어봤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찾아야 되는데 좌극한 화살표 이렇게 그어지겠죠. 우극한 화살표 이렇게 그어지겠죠. 둘이 같은 곳에서 만나고 있죠.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1 아니야. 2지 2. 함수값 보는 거잖아. y좌표 보는 거라고. 그죠? 화살표의 y좌표가 2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 뭐라고 하면 된다? 2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건 2차 함수잖아.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보통 같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 안 그리고 그냥 1을 대입해도 2라는 값이 나오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항함수의 경우엔 그렇게 찾을 수 있고요. 좀 깨워줘. 망했다, 그죠?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지. 근데 이것도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그려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x제곱 -1. 책에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 값 찾아보세요 그랬으니까 저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뭐 하고 싶어져요? 그냥 본능적으로 인수분해. 그지? 합차로 인수분해. 그 다음 뭐 하고 싶어져요? 약분하고 싶어지지. 근데 약분하려면 조건이 있죠. 뭐? 나누는 게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다? x가 1은 아니어야 돼. 그래야 약분이 돼서 x 더하기 1이 돼요. 그럼 만약에 x가 1이면 어떻게 해요? 값이 없지. 분모가 0되잖아요. 분자도 0되잖아요. 숫자가 아니잖아요. 1이 아니라 다른 값은 집어넣어도 괜찮은데 1은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예 값이 없어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x 더하기 1에 1만 뽕 뚫려있는 이런 상태의 그림이 돼요. 이 녀석이 바로 이 그림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물어봤다고? x가 1로 갈 때 그거 한번 물어봤다고. 좌극한 이렇게 생겼겠죠? 우극한 이렇게 생겼겠죠? 화살표의 끝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는 있어요. 요 점에 y좌표 찾으면 되죠. 이 점 y좌표 얼마겠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으니까 2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예요. 요라 귀찮죠? 좀 이따 하나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밑에 있는 녀석들도요. 2번 문제는 여러분이 그림 그려가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연습 삼아서 예제 하나만 딱 해보고 갈게요. 예제 1번.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밑에 답 보지 마시고 밑에 답 가리고 1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못 찾았다고? 자, 첫 번째 거부터 봐요. 부호가 약간 헷갈리게 생겼는데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야. 그럼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실제로 음의 값을 갖는다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왼쪽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작아요 라는 뜻이거든. x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런 뜻이고 그때 fx의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x좌표 마이너스 1이 여기고요. 왼쪽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리고 싶은데 안 가려지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화살표 그거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이건 좌극한만 물어봤잖아요. 두 개를 다 긋는 게 아니고 왼쪽 거만 긋는 거라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 0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야, 마이너스 1이 써있다고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함수값 보는 거니까. 그치? 요 화살표의 끝이 어디를 가리켜요? x축, y좌표 0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0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때 fx 얘는 얼마예요?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요렇게 생겼겠죠. 함수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지? 그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0이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얘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수렴하지 않는다. 그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즉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2번. x가 0으로 갈 때 fx를 물어봤어요. 얘는 지금 0 뒤에 방향이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다? 좌극한이랑 우극한 살펴서 그 둘이 같은지 봐라.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얘부터 봐야겠지. 0 플러스 1 때 fx. x가 0 마이너스 1 때 fx. 0 플러스 1 때 fx는 이 그림에서 보면 얼마예요? 0 플러스라는 건 0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가는 거야. 화살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어지겠죠.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지는 원리는 이해가 되나요? x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될 때 y좌표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겼고요. 0 플러스는 0이 되겠죠. 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0 마이너스일 때는 어때요? 왼쪽에서 가는 거니까 얘도 0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0입니다. 둘 다 같으니까 여기도 0이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왜? 뭐가? 됐어? 세 번째 거요. 1 플러스래요. 1 플러스 1 때. 쟤는 또 언제 들어왔지? 1 플러스 1 때 fx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너도 수업 들어왔니? 너도 대학 가겠구나. 어디를 향해서 가요? 1 플러스면 1보다 오른쪽이잖아. 그죠? 1보다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온대요. 요 녀석이다 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얘는 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 마이너스일 때 fx는 어때요? 1의 왼쪽 편이니까 1의 왼쪽 편 그림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그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고 1에서의 극한값 자체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다르니까 1 자체는 없다고. 얘는 1 플러스를 물어봤으니까 0인 거고 1 마이너스를 물어봤으면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래서 1일 때는 이라고 물어보면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나머지는 뒤에 문제 몇 개 더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아,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요. 어디까지 하고 잠깐 쉴지를 생각하는 중이야. 지금 쉬어야겠다. 지금 한 5분만 쉬었다가